안녕하세요. 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많은 분이 환급을 위해 공제 요건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학원 강사가 연말정산 시 어떤 자료와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강사입니다. 지금 4대 보험을 선택한 근로소득자로 계약하고 일하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전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 취업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급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공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 수입 금액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공제 요건이 성립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5%를 공제받는다는 것은 신용카드 전체 사용 금액의 15%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게요. 실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이 공식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공제 가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갔습니다. 그럼 현금 영수증이나 다른 체크카드도 공제 요건이 신용카드와 같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데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 그리고 직불카드는 공제율이 모두 사용금액의 30%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직접 조회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좋은 소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순서는 일단 신용카드 순으로 먼저 공제가 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소득의 25%에서 3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소비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를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 다른 거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공제 혜택은 없나요? 추가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어디서 사용했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40%의 공제율이고 도서나 공연을 봤을 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급여 제한은 없는 건가요?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입니다. 기본 공제의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서 공연의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은 해당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잘 안 가게 되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주 가봐야겠네요. 참고할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명의로 사용한 카드 금액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해선 금융의자가 인적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 금액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급여 소득일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 비속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처 중 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비 항목입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의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비, 정치자금 기부, 자동차 구입비, 이자 상환액, 금융보험 용역, 수수료, 보증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받은 내역,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 월세 세액 공제받은 금액 등 앞에서 나열한 항목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국세를 냈던 내역을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네요.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